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74번째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나라 안이 하도 어수선해서 국민들의 짜증이 심한 것 같아서 그냥 기분 전환 겸 한마디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예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예언이란 그것이 악한 영향에서 나오든 성령의 영향에서 나오든 그 내용이 파격적이기 때문에 일반들에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사건들입니다. 오늘은 그 예언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벌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글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1929년 아직 대한민국이 건국되기도 전에 우리나라로 두고 읊은 시라고 그럽니다. 그 내용은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는 한국 찬가입니다. 이 시는 예언도 아니고 또 다른 이론들도 좀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희망과 용기를 불어주는 데는 아주 좋은 그러한 예가 되어서 한번 올려봤고, 이 시가 암울했던 일제시대에 이 예언들을 붙잡고 앞으로 우리나라 희망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국민적 감정을 일으켰던 그런 것이라서 예언은 아니지만 그 예언들에 앞서서 올려봅니다. 먼저 지금부터 23년 전에 존 티토라는 닉네임을 가진 인물이 그 인터넷상에 여러 예언을 했는데 그중 한국에 관한 부분이 놀라워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고 지금도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2036년에 한국은 일본을 식민지로 하는 중국 지역까지 포함시키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입니다. 그가 그린 지도를 보면 그의 예언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색 부분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 만주 지방, 또 몽골 지방 일부, 그 다음에 산동 지방, 무슨 상하이 지방, 이쪽 베트남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토를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림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을 예언한 그 예언자가 너무도 파격적인 얘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엘빈 토플러의 예언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2001년 이후 그의 생전에 우리나라에 여러 번 들려 김대중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만났다고 하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대통령들을 만나며 또 세미나를 열어서 그의 한국에 대한 사랑을 쏟은 사람입니다. 아마 한국인이 되고 싶은 그런 한국을 동경하는 대학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생활 습성과 그들의 사고 방식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좀 더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러나 그의 결정적인 예언은 앞으로 한국은 세계 최강 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렇게 단언적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에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현존하는 인물은
2040년경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보일 것이다 예측하면서 2040년이 되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국가를 이루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측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은 한국의 물리적 위치는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시한폭탄과 같은 최악이라고 말했지만 북한과 20년 내로 통일이 될 때쯤이면 통일 한국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 되어 세계를 제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 일본을 바짝 긴장하게 하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일들의 조짐은 이미 우리나라의 어떤 발걸음이 전 세계에 이미 각인이 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보면 그들은 대개 한국의 역사에 담겨 있는 한민족의 그 민족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고조선 건국 정신을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민족의 하늘 숭배 사상으로 지금 중국의 최북방의 하얼빈과 러시아 국경 사이에 있는 이 쌍합산시라고 하는 지역에 저 중국의 포털에서 따온 지도처럼 완달산과 포태산이라는 산이 우리나라의 청와대 뒷산과 남산처럼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복림고성이라고 하는 고대 주거지가 있었습니다. 또 이곳은 중국의 호랑이 서식지로 지금까지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약 10,000년 전적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나오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앞산인 포태산 정상을 제단으로 만들고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조각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마을을 개간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소개시키고 폐허로 만들고 또 외부인의 접근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에서 이곳의 유물들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식 한민족들의 유물들과 역사 근거와 맞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를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즉 한국인들이 하늘의 별의 형상을 제단에 그리고 하늘을 숭배하는 것은 뭐 제우스니 뭐 봉황이니 늑대니 이런 것들을 섬기는 다른 민족보다 탁월한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간파한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하늘의 뜻을 받아 홍익인간이라는 타 민족에게서는 찾기 어려운 민족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눈여겨보는 것 같고 그리하여 이런 것들을 명석한 학자들이 종합하여 한민족의 위대성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미래에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수선한 나라 사장을 보며 그래도 코리아 파이팅을 외치며 이런 세계적인 평가에 걸맞는 우리 젊은이들의 활동을 보며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해본 것입니다. 코리아 파이팅입니다.